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폴리우레탄 원료 믹싱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영상 또 오랜만에 올리게 되죠. 제가 그 2월까지 휴식 시간을 좀 갖고 여유 있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는 그 여유 있는 삶이 신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상 제작에 좀 신경을 못 쓰게 됐는데, 어,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아지테이터 믹싱인데요. 보니까 그 네이버 카페에는 아지테이터 믹싱 관련해서 설명이 좀 있는데, 유튜브에 설명이 없어가지고 유튜브용으로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하나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자, 아지테이터 믹싱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폴리우레탄은 반응 경화형 고분자고요.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믹싱이라는 블렌딩, 혼합 이 단어를 연관 검색어로 가지고 있죠. 이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즉 이제 반응물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소시아네이트하고 폴리올이죠. 이소시아네이트 폴리올 이게 원료인데 요게 이제 반응을 하지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이 플러스가 뭘까요? 이게 이제 혼합이죠, 혼합. 요 두 가지가 혼합이 돼야 되는데 폴리올에 요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외에 다양한 다른 물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 단계에서 폴리올의 생산도 혼합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폴리우레탄 자체를 만들 때도 혼합이지만 폴리올을 만들 때도 혼합이고요. 이제 이소시아네이트 같은 경우도 변성을 하게 되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혼합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리우레탄은 요 발포 과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료를 때려 넣고 믹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블렌딩을 해야 제품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 나올 때도 그렇고 원료의 생산, 원료도 제품이죠. 요 폴리올에 처방된 원료, 이것도 시스템 하우스에서 만드는데 이것도 믹싱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믹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료 기술에 해당하는 겁니다. 원료 블렌딩에 대해서 블렌딩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폴리올과 첨가제들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설비로 이루어졌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드럼이 있죠. 드럼 있고 요게 이제 블렌더입니다. 드럼에서 이게 이제 펌프거든요.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원료가 여기에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모터가 달려 있어요. 모터가. 그래서 요 속에 축이 있고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이 아지테이터가 있는 거죠. 여기도 있고 똑같은 설비가 이렇게 두 개 세트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펌프 내에 요런 게 들어가 있죠. 뭐 이렇게 요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 이제 쇠파이프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폴리오를 이제 빨아서 이쪽으로 진공으로 당겨가지고 원료 탱크에 집어넣는 거 또는 여기에 이제 뭐 펌프가 있죠. 이렇게 고점도 펌프나 다이아프럼 펌프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빨아서 당겨서 넣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폴리올 회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 하우스가 공장 내에 있는데 주요 원료들이 다 배관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비가 있는데 이걸 블렌딩 설비라고 그러죠. 블렌딩 퍼실리티. 그래서 블렌더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다음 페이지요. 아지테이트 믹싱에 대해서 찾아보면 요 키워드가 있어요. 인더스트리얼 아지테이터. 요 아지테이터라고 하는 위키피디아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참고로 이거 믹싱 해가지고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아지테이터하고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많이 이전에 설명을 했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근데 여기는 인더스트리얼 아지테이터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이 사진에
있고 밑에 조그맣게 있는데 클릭해 보면 이렇게 확대가 되거든요. 보면 여기에 모터가 있고 감속기가 있고 축이 있고 날개가 있고 여기 요게 블렌더 기벽이죠. 용기의 버셀의 벽면인데 여기 방해판이 있죠. 방해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믹싱을 도와주는 장치가 되는 거죠. 믹싱에 대해서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 이걸 번역해 왔어요. 그래서 화학, 식품, 제약, 화장품 이런 거를 믹싱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유체예요, 유체. 여기 보면은 이렇게 플루이드 이렇게 돼 있죠. 리퀴드가 아니고요. 유체. 유체를 믹싱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유체하고 액체를 구별을 잘 해야 생산기술, 공정기술, 성형기술은 실력이 는다. 요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액체를 혼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물질의 반응을 촉진하고요. 요 부분은 제가 여기 이 페이지에 키 포인트로 잡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왜 반응이 촉진이 되냐, 믹싱이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이제 핵심은 충돌 이론이죠. 충돌 이론, 콜라이전 티오리. 이건 따로 제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자료가.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충돌 이론, 콜라이전 티오리. 그 외에도 다른 효과들이 있죠. 여기 뭐 솔벤트 에펙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자의 사이즈가 작아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없을 것 같은데 네이버 카페에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 반응을 촉진한다. 반응 속도가 믹싱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균질성 유지죠. 균질성 유지. 예를 들어서 발포기를 돌리는데 오전에 생산한 거랑 낮에 생산한 거랑 밤에 생산한 게 달라진다. 그러면 이거 문제일 수도 있어요. 믹싱과 관련된 균질성이 해쳐지는 거죠. 이 보면은 이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는데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벌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이 많이 애기 양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는 부분적으로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전달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온도 맞추는 거죠. 온도를 맞춰서, 용기 내외부, 그 다음에 임펠러에 있는 중심부하고 또 상하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온도를 맞춰서, 호모지니어스하게 맞춰야 된다. 요게 필요한 거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아지테이터를 쓰는 거죠. 자, 이제 Principle of Agitation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동일한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영문이 있고 이거를 제가 번역을 했어요. 아지테이션 교반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헤테로지니어스 매스 해가지고 솔리드, 리퀴드, 베이스 이렇게 되는데 이질적인 물질, 그래서 액체, 고체, 상. 근데 여기 요 액체, 고체, 상이라고 있는 이게 얘예요, 얘. 액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액체 파우더도 되고요. 이제 아지테이션은 이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물질의 균질화를 위해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떤 것에 의해서 교반하냐면 무브먼트, 움직임이죠. 움직임을 주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도구가 임펠러, 아지테이터죠. 임펠러의 회전, 주로 회전이죠. 임펠러의 회전. 그래서 또 여기 또 벌크 이제 대량의 유체인데, 이 벌크는 기본적으로 헤테로지니어스, 서로 달라질 가능성이 대부분 있어요. 왜냐하면 중력의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간에 구성 물질, 인그레디언트, 그 구성 물질 간에 어떤 상호작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구성이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거를 일정한 목적, 이제 프로세스를 위해서 혼합하거나 이 반응성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더 나은 접촉, 컨택이죠, 컨택. 계면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소시아네트와 폴리올이 만나서 NCOOH가 딱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이 콜라이전 디오리입니다. 그 만나는 그 포인트를 계면이라고 그러고 그 접촉 횟수를 빈도를 늘려주고 또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고 하는 게 믹싱이죠. 그래서 반응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반은 열저도를 증가시킨다. 이건 온도 유지죠. 앞에 했던 얘기 또 나오는 건데 여기에 포인트는 현타객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솔루션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서스펜션이 되는데 요거 이렇게 침전 이거는 이제 헤테로 요거가 호모지니어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폴리올이라고 생각해보고요. 폴리올이라고 생각해보고 뭔가 폴리올과 잘 섞이지 않는 게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분산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거나 분산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이 디폴트 값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폴리올 사서 드럼이든 탱크든 그 안이 이렇게 돼 있을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확고하게 믿지 마세요. 요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요럴 가능성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한 교반을 통해서 임펠러로 충분히 교반을 통해서 호모지니어스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설비를 개선하고 설비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영상인데 유튜브에 있는 영상 가져왔고요. 이 슬로우 모션으로 믹싱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렇게 되는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요 임펠러 모양이 차이가 나죠. 여기는 이제 날개가 수평으로 서 있는데 이렇게 묶어져 있죠. 이건 누워 있어요, 날개가. 이 차이가 뭐냐면 액의 흐름 방향을 조절하는 건데 요 형태가 지금 이 액의 특성하고는 잘 안 맞는 거죠. 믹싱이. 지금 위가 지금 믹싱이 안 돼 있죠. 지금 영상이 다 끝나가는데 여기는 믹싱이 되는데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 임펠러가 액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위로 올리느냐 아래로 돌리느냐 뭐 이런 그 플로우. 그래서 이제 유체라고 제가 플루이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유체들을 제 특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렇게 해서 유체의 특성에 따라서 이 임펠러의 회전 나중에 이제 RPM이라든지 아니면 요 샤프트의 각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만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임펠러 2개, 3개를 걸었을 때 이런 그 차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유튜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이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과정이 이제 원료 믹싱, 즉 시스템 하우스에서 폴리올 처방을 해서 드럼을 패킹해가지고 가져올 때 그때 믹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발포 믹싱이 요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요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아지테이터의 목적이죠. 여기 영문 있고 여기가 번역이 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거 아지테이터죠. 딱 보니까 되게 이 축에 비해서 날개가 커가지고 축이 부러질 것 같이 보이죠. 네. 그리고 이게 날개가 접이식이라다 좁은 이 입구를 통과해서 이게 들어가서 펼쳐지게 돼 있네요. 드럼 믹서 이런 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본문 내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교반기는 이렇게 액체, 가스, 고체와 같은 다양한 공정 매체로 혼합한다. 그래서 제가 액체가 아니고 유체다. 이게 유체. 근데 고체는 유체일까 아닐까요? 고체도 입자가 되면 일정 사이즈가 되면 유체의 성질을 띱니다. 그렇게 이제 혼합하는 데 사용되고요. 그럼 우리 폴리우레탄 원료는 어떤 개념일까요? 액체, 가스, 고체가 세 가지가 다 거의 100% 모든 폴리우레탄 원료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 100%라고 했어요. 거의 100%.
어쨌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드럼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들어있어요. 근데 어느 위치에 들어있느냐에 의해서 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양상이 달라지죠. 그래서 임펠러가 축을 회전시켜서 기계적 수산 얘기가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에너지를. 즉, 이 전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이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서 이게 회전을 하면서 에게 에너지를 전달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혼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는 이제 축방향 펌핑, 뭐 가스 유도, 응집, 고점도 제품, 그 다음에 저 및 고 전단 혼합 등이 될 수 있다. 요렇게 돼 있는데, 어, 요 보면은 이 하나씩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축방향 펌핑, 검정색으로 돼버렸네. 빨간색이 되는데, 축방향 펌핑은, 액셜 펌핑 이렇게 돼 있어요. 액셜 펌핑. 그래서 요거, 액셜 펌프. 이렇게, 액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밀어주죠. 이렇게. 밀죠. 이렇게. 이런, 일자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꺾여 있는 것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액션 펌프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유형도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요거는 제가 하나 찾아봤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유도는 이제 얘가 회전하면서 볼텍스라는 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볼텍스가 액 속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제 그 교반에서 결과물이 믹싱이 잘 된 상태로 유지를 한다는 얘기는 상이 다른 거를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과 상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공간적인 개념을 도입을 해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믹싱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퀴드가 있는 상태에서 에어를 볼텍스처럼 고속 회전을 시켜서 로딩을 하면 그게 리퀴드가 둘이만 있을 때는 그냥 따라가서 돌거든요. 임펠러에 의해서. 근데 에어를 도입을 해주면 따라 돌지 않고 분리가 되는 상태로 전단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믹싱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장 중에 이제 응집 열심히 믹싱 해놨는데 이제 자기들이 인터랙션이 강해서 응집이 된다 이럴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이 그 응집이라고 한 이 단어 요 단어를 제가 한 번 더 해석한 거예요. 양털 모양으로 하다. 그러니까 이제 균질성이 깨지는 거죠. 액체 내부에 구름 모양이나 또는 양털 같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이물감이 생성이 된다. 이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점도 제품을 어떻게 믹싱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펠러 디자인이나 성능이 연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단 있고 저전단, 이게 로우셔, 하이셔, 로우셔, 하이셔, 시어 믹싱 요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여기 유튜브에서 가져온 영상이고 에드믹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영상을 제공을 했고요. 딱 봐도 믹싱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액체에다가 분말을 넣고 믹싱하는 건데 이제 왼쪽이 하이셔, 오른쪽이 로우셔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화학습에서 다루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 그 폴리우레탄 믹싱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하이셔, 로우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로우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하이가 필요하고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보면은 왼쪽 오른쪽 있는데 여기 돌고 있어요. 안 도는 것처럼 보이죠.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믹싱이 효율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천천히 애기 가운데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얘는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밑에서 올라져 와서 위로 넘어온 거죠. 결과물을 체크를 하는데 이렇게 균질성이 있죠. 예. 요런 도안인데 이게 액이 지금 어떤 식으로 플로우가 일어나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 하이시오 믹서고요.
이제 그 페인트 같이 이제 서로 다른 그 잘 섞이기 어려운 물질들을 섞을 때 요런 믹서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믹싱 효율이 그냥 이렇게 휘젓는다 해서 다 믹싱이 된다 그게 아니고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폴리우레탄 반응과 믹싱이 서로 연결된다. 반응 경화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지테이터 믹싱.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구조와 믹싱 효율이 다르다.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원료가 어떤 특성을 지니냐에 의해서 설계를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재미없게 얘기만 하면 폴리우레탄 하는 사람한테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제가 고압발 포기, 저압발 포기가 고압발 포기가 충돌 믹싱이고 저압발 포기는 아지테이터 믹싱이잖아요. 요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많이 다뤘으니까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많이 다뤘고 적어놓고 보니까 많이 다뤘더라고요. 하나만 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그 핸드발포하고 핸드발포 실험, 핸드 믹싱 실험하고 발포기 실험하고 차이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경질 같은 경우 건축 단열재에서 수축을 보겠다 실험을 하는데 수축을 보겠다 그러면 고압발포기로 봐야 돼요. 고압발포기로. 핸드발포 믹서는 수축이 잘 안 가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이 핸드볼프 믹싱 할 때는 에어가 로딩이 되거든요. 고속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셀 내의 발포 가스의 분압이 달라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축이 안 가요. 근데 그거를 생산 라인에다 걸면 수축이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핸드발프로는 수축이 검증이 잘 안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축의 가장 큰 원인은 CO2 가스가 셀 밖으로 나가는 속도랑 공기가 셀 안으로 들어오는 속도 편차에 의해서 셀 내부가 감압이 걸리는 거. 그게 가장 크죠. 근데 그걸 힘을 밀도라든지 또는 가교 밀도, 이런 펑셔널리티 이런 것들 또는 이소시아니 탐량 이런 것들로 컨트롤하고 제어하는데 근데 그거를 실험실에서 봐야 되잖아요. 내가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 수축이 안 갈 것이다. 그게 아니고 실험에서 모사 테스트를 해서 가야 되는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핸드발프 믹싱 해가지고는. 그래서 충돌 믹싱을 해야 된다. 그래야 가스의 분압이 이 현장하고 유사해져서 내가 그나마 훨씬 더 현장 조건하고 맞게 실험이 된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질 부분은 제가 또 심화학습에서 따로 이 그 기계 믹싱하고 그다음에 고압 충돌 믹싱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